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신수 개정판 천룡팔부를 읽고 난 뒤 여러가지 변경점에 대한 설명 및 느낀 점, 무공순위 등등 종합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신수 개정판 천룡팔부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작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영과 다니의 만남에서 잔인한 묘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해학신이 모관청의 독전을 배로 튕겨내버리고 바위도 박살내버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개방 장로가 1대1로는 남해학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네요. 여비랑은 아기를 가지고 놀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버려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봉의 서사적 재미는 구작이 더 좋았습니다. 구작에서는 현자 방장이 대두 형님으로 밝혀지는 장면을 소원산이 소림사에서 소봉과 회후하게 된 이후 안문간의 비극을 말하면서 그자는 일대 고승이요! 라고 말할 때 굉장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거기에 소원산이 소봉에게 아들아 복수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에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봉부자의 포스는 정말 강렬한 인상을 받게 하지요. 그러나 심판에서는 소림사가 너무 폄훼되었다고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자 학렬 스님들이 여러 명 추가되었으며 소봉의 뒤를 몰래 미행한 이가 2명이요. 소림사의 현자 일행 고승들이 소봉을 시험기 위해 지강대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미리 대기하질 않나 소림혈전 이전에 소봉을 미리 불러 자신이 대두 형님임을 밝히질 않나 너무 설명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초오절이라 볼 수 있는 소봉급의 고수가 겨우 현자 학렬의 인류 고수 2명이 붙었다고 미행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이외에 파라성, 칠라성과 같은 인물들이 제외되었으며 다른 조연들이 출연합니다. 백세경은 더 나쁜 놈화되어서 이중인격자의 캐릭터성을 잊어버렸으며 개방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개방인들은 소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요. 그리고 마부인 강민은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 있을 뿐 소봉을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탄제는 역근경을 익힌 것이 아니라 천축의 신족경이라는 절세 내공을 익힌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모용복이 단예, 왕언, 구마지와 함께 우물에 떨어지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정 표현이 적어지고 단예에게 불친절하며 성격 또한 야비해집니다. 정춘추는 굴욕적인 장면이 사라지고 상당히 강한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기본 무공에서 현난에게 밀리는 구판의 찌질함은 사라지고 현난도 감당하지 못해 합니다. 최소 준5절급으로 쳐도 될 정도 같네요. 외국인 4대 고수로는 소봉, 소원산, 모용박, 구마지가 있는데요. 토론장에서 보면 소봉이 1위다, 아니다, 구마지가 1위다 말이 많던데 신수판을 다 읽어본 바 순위는 1위 소봉, 2위 소원산, 3위 모용박, 4위 구마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봉부자와 모용부자가 장경각에서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구마지가 모용부자를 돕기 위해 나타나는데요. 소설 구절에서는 구마지가 모용박보다 강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용박이 구마지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하다고 보이고요. 모용박과 소원산에 대한 은원이 신수판에서 자세하게 추가되는데 소원산이 모용박의 거짓 정보로 인한 무림 고수의 습격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되고 이후 이성을 잃고 무림 고수 30여 명을 초죽음 시켜버리는 장면을 모용박이 직접 목도하게 되고 그 강력함 앞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설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느 해 모용박은 혼비백산한 채로 안문간 관내에서 소주의 연자오 참합장으로 도망쳐온 후 문을 굳게 잠근 채 지하 땅굴에 이래 동안 숨어 있었다. 그 이래 동안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중략 안문관 관내에서 피와 살이 난무하던 광경은
그를 잠 못 이루게 만들어 꿈속에서조차 수염으로 가득 덮인 대안에 부릅뜬 두 눈이 보였다. 중략. 비록 그의 처자식을 죽이긴 했지만 소원산의 고강한 무공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두렵기 짝이 없었다. 이후 모용가를 도울 목적으로 죽은 척 한 뒤 장정각에 들어가 무공을 익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갑작스럽게 복면인 소원산이 등장하여 비무를 벌이게 되고 모용박은 강한 상대라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쯤 소원산이 우린 서로 동수라고 하며 같은 목적이 있음을 확인한 뒤 서로를 격려하며 사라지죠. 이후 성장한 둘은 300여 초를 비무하게 되고 모용박이 먼저 테두리 밖으로 나오는 모습도 소설에서 그려집니다. 거의 동수이나 소원산에게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을 본다면 소원산이 모용박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소봉의 경우 소림사 대전에서의 묘사를 본다면 셋 중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소원산은 모용박과 나이가 비슷했고 공력 역시 막상막하였던 터라 약간 먼저 내달린 모용박을 따라잡기 버거웠지만 소봉은 작년의 나이로 공력과 정력에 있어 절정에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소원산과는 달랐다. 그는 힘껏 내달려 뒤쫓아가다 모용박이 소림사 산문 입구에 당도했을 때 수장 밖에서 일장을 후려쳤다. 그러자 그의 장력이 모용박의 등 위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모용박은 반격의 일장을 펼쳐 막아냈지만 온몸에 진동이 느껴지며 팔이 저려오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 거란의 개자식이 보통 공력을 지닌 게 아니로구나. 절정에 이른 소봉의 공력이나 정력, 장력의 우위, 경공에서의 우위 등으로 소봉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마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단연경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진롱기국에서 자신을 도와준 허죽에게 보답하기 위해 단연경은 허죽에게만 들리도록 전음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자리에 정춘추, 구마지, 모용복 등의 무공 고수들이 있었으나 단연경은 복화수를 사용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소봉과 대립하는 장면에서는 27초를 출수할 동안 단종순을 붙잡은 소봉의 옷끝자락 하나를 건드리질 못합니다. 단연경은 소봉의 내공이 자신보다 강함을 알게 되자 상승의 내공을 사용하는 복화수를 사용했다가 자신의 내력이 깨져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철장에 내공을 실어 피욱피욱 소리를 내며 청석판에 글을 새겨 묻는데요. 이에 소봉이 발에 내역을 실어 청석판을 문질러 글을 지워버리는 신의를 보여주지요. 작가는 청석판에 글을 쓰는 것 자체도 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발을 뻗어 그 글자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는 족조무공은 더욱 어려운 수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정도면 제 정리가 납득이 가지 않나요?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역시 후반부의 단예와 왕언입니다. 변치 않을 사랑을 약속한 것만 같던 두 사람이 차츰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식권에 들어오면서 왕언은 차츰 흰머리가 나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다거나 다른 젊은 여성들과 비교한다거나 하며 토본으로 젊어지기 위한 샘물을 찾으러 가는 등 세속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왕언의 변화와 더불어 대리국의 황제가 된 단예는 병들어 죽은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뒤 식음을 전폐한다거나 세금을 감면하며 백성들을 구휼하는 등의 성군의 모습을 보이는 등 자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단예가 정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차츰 왕언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신선 누님의 외모에 사로잡혔던 자신이 신마에 빠져 있었음을 깨우치게 되며 결국 왕언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미련 없이 떠나보내죠.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왕언은 그렇게 선녀처럼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옥상 자체라 해도 단예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이상형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스스로도 그것이 불가에서 이르는 신마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언급으로 왕언이 모관청보다 더 이쁘다고 할 수는 없었다는 언급으로 또 한 번 왕언의 굴욕이 이어집니다. 왕언의 굴욕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소설을 읽은 뒤 구독자분들과 댓글을 답하면서 느끼게 된 사실인데, 가장 뛰어난 차질, 뛰어난 오성을 지닌 인물은 아마도 다니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불, 도 및 각종 재기에 정통한 머리와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북명신공의 내공 흡수법과 능파미보만을 익힌 것으로 야금야금 내공을 흡수하여 천하제일의 드문 내공으로 등극하게 되고, 일량지를 배우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상승무공인 육맥신검을 익혔죠. 일천도용기의 장무기가 구양신공을 연성하기 위해 구양신공을 5년이나 수행하고도 구양신공을 완전히 연성하기 위해서 건곤일기대 안에서 막대한 양의 구양진기가 모이면서 그 효과로 생사현관을 모두 돌파하는 기연을 얻어 구양신공을 완성하는 모습이나, 양과 역시 신조와 제외하여 6년간 바다의 파도와 싸우며 절정의 무공을 연성한 것을 본다면 김용소설 전체로 최고의 자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니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룡 28장이 오묘하고도 심도 깊은 무공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소설 후반부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영치궁의 상승 무공을 깨우친 허죽에게 소봉이 개방의 2가지 절기를 전수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소설의 묘사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허죽은 기억력이 무척 좋고 이해력마저 갖추고 있었다. 더구나 소무상공이라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타구봉법이 어렵긴 해도 천산절매수나 천산육양장 등 다른 심오한 무공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중략, 소봉이 한 시즌 넘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자 허죽은 어렵지 않게 타구봉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소봉은 이어서 항룡 28장도 전수했다. 이는 극히 강한 것도 극히 부드러운 것도 아닌 유가와 도가의 철학 이론을 겸비한 매우 심오한 무학이었다. 허죽은 과거 소림 무공을 배울 때 양강을 위주로 했고, 소요파의 무공은 부드러움을 극강으로 쳤기에 양자를 합쳐야만 하는 이 무공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소봉이 인내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며 제18장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네, 항룡 28장이 본래 양자의 극강한무가 부드러움을 융합한 심오한 무학이었고, 허죽은 이를 연성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10장이 부족하긴 했지만 소봉과 허죽이라는 두 대고수의 첨삭을 거쳐 부활한 것이라 더욱더 다듬어진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위력이 28장보다 능가하는 면이 있어 천하의 그 이름을 떨친 고명한 무학이 되었다고 하지요. 북교봉이니 남모용이니 하는 천하제일의 위명 중 천하제일은 소봉이며 남모용의 위명은 모용가의 두전성이의 명성으로 변경되었으며, 구판에서는 북교봉과 남모용 이외의 10대 고수들이 거론되는데 신수판에서는 이 10대 고수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추가로 정춘추 역시 소무상공을 익혔으며 왕어원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추수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뒤 무해자를 암습하였지만 왕어원이 자신의 핏줄을 이은 손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어원은 무해자의 후손이겠네요. 구판과 심판은 부분 꽤나 많은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중원문화사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수 김영사판 천룡팔부를 업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천룡팔부 개정 신수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소엽 항상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